네, 자,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 행위 처리가 있죠. 1항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중 암기하시고,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 행위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100만원짜리 과태료하고 200만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하나의 행위로 두 개에 해당하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2항을 보시면 둘 이상의 행위로 인한 경우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둘 이상의 행위니까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괄호 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1항의 경우를 제외하니까 하나의 행위로 두 개에 해당한다. 즉 일석이조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행위로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럴 때 100만원, 200만원 있으면 각각 부과하니까 A에 대해서 100만원, B에 대해서 200만원 하니까 합해서 총 300만원 과태료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조문입니다. 자, 다음 14조 과태료의 산정 1항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과태료 부과할 때, 산정할 때 어떤 걸 고려할 것인가 하는 사항들이 나와 있죠. 동태연필 있습니다. 동태연필. 자, 1. 질서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 2호. 질서위반 행위 이후에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호. 질서위반 행위자의 연령, 재산 상태, 환경. 4호. 그 밖에 과태료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얘기죠. 이걸 뭐 객관식에서는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5조 과태료 시효 아주 중요한 조문이고요. 1항은 기산점이 나와 있죠. 암기할 사항은 확징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 과태료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즉 소멸시효기한은 5년이라는 건데 그 기산점이 확정된 후 5년이란 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과하고 나서 돈을 안 내니까 빼앗아가는 문제죠. 그 빼앗아가는 게 바로 징수와 집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징수 요 말이 어울릴 수 있도록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척기간과 비교해 드릴 텐데 그때는 뭡니까? 종부세 확정, 종부세 확징, 종부 확징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종료된 때, 시효는 확정된 때, 이런 기산점, 그리고 제척기간은 부과, 소멸시효는 징수, 요 말을 꼭 어울리게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항 중단과 정지, 즉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국세기본법 28조를 준용한다. 뭐 요거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1항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2항은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행정법 판례 공부할 때 가끔 이런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 국세기본법상에 이건 국세기본법 28조로 말하는 거죠. 이 법상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뭔지를 한번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1항 중단 사유가 나와 있는데 납독교압입니다. 납독교압.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중단된 시효는 다시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첫째, 1호 납부고지, 돈 내란 얘기죠. 2호 독촉, 3호 교부 청구, 4호 압류, 즉 돈 내라, 빨리 내라. 그리고 교부 청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 거기 끼어드는 거죠. 압류라고 하는 것은 처분을 금지한 것이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압류는 중단 사유가 되는데 국세징수법 기본법이 아니라 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5호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해버렸다. 그럼 사실상 압류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징수법 제57조 보시면 거기에 1항 압류를 즉시 해지하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5호와 6호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5호와 6호는 금3입니다. 5호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을 때, 6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을 때, 이런 것들은 압류 해제 사유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시면 다른 문제 풀 때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역시 국세기본법 2항 새로운 기산점,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장 이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있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1차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이 다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1차 부과는 행정청이고 2차적 부과는 법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제16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이 있죠. 과태료 부과하기 전의 절차죠.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1항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는 통제, 즉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했습니다. 사전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는데 뒤에서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니까 꼭 10일인 게 아니라 15일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15일을 정하건 20일을 정하건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대통령령 즉 질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전 통지하는 방식과 의견 제출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 자체는 뭐 시험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항은 방식인데 법 16조 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 미리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괄호 열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 다 전자문서로 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명세서를 수령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컴퓨터상에 예, 아니요 클릭이 있죠. 그 예를 클릭한다는 게 바로 동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 통지할 때 누구한테 누가 왜 부과하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적어주겠죠. 자,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1호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호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과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3호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호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 기한, 5호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할 때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 납부하면은 감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심신미약이면은 감경한다이고, 그래서 자진 납부할 때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빨리 내면 깎아줄게 하는 사실도 미리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5의 2. 법 18조 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돈 내고 나면 끝이라는 얘기죠. 6호 제2조의 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괄호 열고 감경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2조의 2는 뭡니까? 법 2조의 2라고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2조의 1을 말합니다. 시행령에 있는 거. 자, 시행령에서도 과태료 감경이 있는데 이 감경 사유는 뭐냐면 기한장유미,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미성년자 같이 조금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행정청은 법 16조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성실하긴 한데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50%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기한 장유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 보호 대상자, 장애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상위 등급 판정받은 사람,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시행령령인데 중복해서 감경은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여러분도 늘 아시듯이 우리가 어디 가면 중복 할인이 안 되죠. 감경하는 것도 중복 할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중복이 되는 것은 자진납부일 때,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은 미성년자라서 감경되는 것과 거듭해서 감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7호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법률 2항이죠. 16조 2항. 당사자의 의견 진술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의견 제출 기한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뭡니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시행령 3조에서는 사전 통제 방식, 의견 제출의 방식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자, 2항에서 보시면 당사자는 1항 제4호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역시 시행령 3조. 말로 진술할 때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요걸 말하는 거죠.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들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법률 3항이죠. 이제 의견 진술하고 자료 제출했으니까 행정청은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과태료 부과할 때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죠. 그런 말입니다.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제17조 과태료 부과. 자, 지금까지 1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자, 1항 절차와 방식. 행정청은 제16조에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즉 제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괄호 열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뻔한 이야기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2항 보시면 과태료 부과할 때 그 종이에다가 뭘 적을 것인가 나와 있죠. 자, 2항은 과태료 부과 서면에 기재할 사항이죠. 아까는 사전 통지서에 적는 거고 이거는 과태료 부과 서면에 기재할 사항이에요. 이거는 출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금대를 적는다. 암기해 두시고,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최소한 과태료 부과하는 거니까 위반한 게 뭐다? 과태료가 얼마다. 요건 기본이겠죠. 기타 등등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요 제4조 요 사항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원, 행기, 불의, 필 하는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1호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호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호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호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간. 사전 통지 내용과 다 비슷하죠. 5호 과태료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각 목이란 가상금, 관어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반, 등록번호판의 영치. 뒤에서 보는 그 실효성 확보 수단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호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사망은 삭제됐으니까 보실 필요 없고 자, 제17조의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가 있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1호 1항 대상 어떤 게 대상이냐 태가 중채 당사자는 과태료 24조에 따른 가상금, 중가상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 대행기간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를 합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하죠. 대통령령에서는 4조의 2 어떤 게 납부 대행기간인가 금, 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납부기간이란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호 시설, 업무 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 대행기간으로 지정한 기간이다. 그래서 금, 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시험에 나오는 다음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가상금,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항 납부일로 간주하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낼 때 과태료 납부 대행기간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항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나와있죠. 역시 중요한 건 아니고 과태료 납부 대행기간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겠죠. 4항 납부 대행 기간의 지정 등 중요한 거 아니죠. 과태료 납부 대행 기간의 지정 및 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제4조에 2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내용들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18조 중요하죠. 자진 납부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다. 1항 요건 나와 있는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과태료 납부하기 전에 알아서 내겠다고 하면 그때 뭐다?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즉 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 감경이죠. 자, 이거 대통령령도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5조 법 18조 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한다. 즉 20% 이하라는 거. 이거 중요하죠. 20% 이하다. 우리가 돈이 없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이런 경우는 50%였죠. 이거는 20%다. 그래서 50%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20%라고 하는 것은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속 카메라 찍히면은 과태료 4만원 낸다. 그럴 때 기간 내에 빨리 내면 자진 납부하게 되면 32,000원으로 깎아집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2번 2항 효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한다. 이게 중요한 효과겠죠. 알아서 냈으니까 더 이상 안 따지겠다 그 말이겠죠.